네, 이번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주말 사이 뭔가 좀 삐걱댄다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왔는데요. 또 간밤에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재개가 된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권은희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좀 어떤 상황이 좀 바뀐 게 있습니까? 네, 주말 동안에 그 양당의 사무총장 간에는 소통이 계속 있었는데, 예. 어제 소통을 통해서, 일요일 소통을 통해서, 오늘 11시에 실무협상을 재개를 하고, 네. 그리고 오늘 15시에, 각 당의 후보자들이 이 비전 발표회를 서울 시민들에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비전 발표회는 오늘 그러면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되고. 네. 그런데 지금 따져보면 애당초 그 합의에 따르면 17일과 18일 이틀간 여론조사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틀 남은 거잖아요, 사실. 사실상 오늘 내일이 예. 협상의 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만약에 이게 안 네. 돼버리면 혹시 이제 물론 이제 그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혹시 그것까지도 지금 그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양당이? 그와 관련해서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좀 지연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국민의당에서 경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경계 속에서 주말 시간을 국힘에서 실무협상에 노력 없이 좀 시간을 보낼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예측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말에 실무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은 조금 태도 변화를 통해서 TV 방송 토론과 그리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일괄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당에서 좀 더 견인을 할 것이고 또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와 소통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견인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일괄 타결이냐 단계 타결이냐 뭐 이런 뭐 어려운 얘기가 나오던데 결국은 이거겠네요. 네. 그러니까 꼭 그 19일 후보 등록 마감까지 안 가고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가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었군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어제 일요일 김무성 이재호 전 의원께서 그런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좀 시간을 끌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당리당략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하셨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보도를 보면 쟁점이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는 이제 그 설문 문항 경쟁력이냐 적합도냐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두 군데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도 쟁점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 부분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합의를 할 때는 늘 쟁점이 되는 사항이고요. 예,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여론조사 기관과 관련된 선정은 협의 상대방이 비토를 행사하면 그 부분은 비토되는 것으로 룰을 정한다라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야권 단일 후보를 뽑는 것이 3월 19일에 선정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4월 7일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야권 단일 후보를 선정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4월 7일을 기준으로 경쟁력에 대한 좀 인식도가 같이 공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에 이제 두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좀 나눠서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선정 방법은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 각각 A 기관과 B 기관을 선정을 했는데 상대당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국민의당이 선정한 기관에 대해서 비토를 한다면 그거는 그걸 무효하고 다시 선정한다. 이게 합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혹시 국민의힘의 입장은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의 입장은 오늘 실무협상 테이블에서 처음으로 제시가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기존에도 그러한 비특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왔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최대의 쟁점은 경쟁력이냐 적합도냐 이 문제인가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은 계속 이제 경쟁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이신 거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최근에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오르면서 경쟁력으로 가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꼭 단일 후보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주말에
그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공표를 하면서 그러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 기사를 봤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국힘에서도 경쟁력을 통해서 4월 7일 날 승리할 후보를 뽑는 것이 야권 단일화의 목표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야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야권의 모든 후보가 이렇게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뭐 지지율이 상승세라면 경쟁력과 오히려 더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요. 이건 어떻게 좀 타결이 쉽게 될까요? 오늘 좀 적극적으로 심리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어제부터 집중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이른바 LH 사태가 민심을 요동치게 만들면서 야권 후보가 지금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단일화에 대한 어떤 절박성이 떨어지면서 이게 무상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LH 사건과 관련된 이 국민들의 분노, 이 부분이 사실 4.7 재보궐선거 민심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거 민심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지금 현재 LH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처의 미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이 사실 현 정부에서 발생했다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뿌리를 두고 있는 부패의 역사인데 그렇죠. 이러한 사태가 발견이 됐을 때 이 현 정부 여당에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는 그래서 정말로 발본색원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가장 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부패 대응 능력 을 가진 검찰을 제외함으로써 사실 미온적인 그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촉발하는 상황이고 이것이 선거 구도에서 안 좋은 지금 민심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LH 투기 사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합의나 특히 비교섭 단체들 간의 국회 전수조사에 대한 양당에 대한 적극적인 요청 그리고 철저한 특검 부분에 대한 논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대처 부분이 수습이 되면서 그렇다면 결국 이 LH 투기 사건으로 촉발된 부동산 부패와 관련한 국민들의 민심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제 제가 드렸던 질문의 취지는 만약에 지금 그 야권 두 후보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오름세가 만약에 일정하게 계속 추이로 나타난다면 단일화 안에도 이길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오히려 단일화 무산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냐 이걸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단일화 관련해가지고는 이 LH 투기의 대처와 관련된 민심으로 단일화를 무산시켜도 되겠다라고 인식하는 후보는 없습니다.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전망이고 후보들은 어려운 이 야권에게 어려운 이 지형 속에서 단일화를 통해서 야권 승리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는 절박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단일화 부분은 더욱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 받아서 원내대표이시기도 하시니까 한번 입장을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의원 전수조사와 LH 특검 이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세요? 의원 전수조사와 LH 특검과 관련해서는 저희 국민의당 입장 또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관철을 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LH의 특검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특검은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LH 신도시 투기 사건 자체는 검찰 조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다만 이와 더불어서 국회의원이나 그리고 고위공직자 등의 이 부동산 부패 특이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 법안을 발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좀 더 근원적인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특검이 LH 특검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부패 특검이 되는데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윤석열 전 총장을 포함해 더 큰 야권을 형성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혹시 이게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야권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선거를 치르고 나면 당연한 이제 시민들의 궁금증은 그렇다면 야권 재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겠죠. 야권 재편 과정 속에서 윤석열 총장과는 어떻게 관계 설정이 될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어제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경쟁력 시민들께 설명드림과 동시에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야권 개편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변화의 계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안철수 후보가 그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선거 이후에는 야권 개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 야권 개편이 단순한 이 기술적인 합당 1+1은 2가 되는 그런 그 합통합이 아니라 더 큰 통합, 국민들의 뜻을 더욱 확장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통합에 앞장서겠다라는 마음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윤석열 총장님과도 당연히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윤석열 총장 퇴임 후에 통화를 하신 적이 있나요? 네, 퇴임하시는 날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좀 어떤 이야기 나누셨어요? 안부를 여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퇴임하시는 그 전후 상황이 급변하고, 아무래도 많이 힘드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시던가요? 답변은 윤석열 전 총장님이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근데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야권 정계 개편 이야기를 이제 굳이 비유하자면 야권 빅텐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까지 뭔가 합류하는 그게 현실성이 있는 그 그림일까요? 이번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과정이 그 시금석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정말 진정성 있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뜻에 부응을 해서 진행이 된다라면 선거 이후에 이루어지는 야권 개편도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여권 단일화 후보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전 후보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상이 이런 거겠네요. 그러니까 지분이 인정이 되는 당대당 통합이 아니라 해처 모여. 그래서 백지 상태에서 다시 만들자 이런 구상인 거죠. 정리를 하자면. 해처 모여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그 가치와 관련된 부분, 방향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해처 모여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